교과서 안 된 친구들만 보시고 되는 친구들은 뭐 자기가 할 거 하시고 629 한번 볼게요. 29 맞지? 지연아? 이차함수 fx가 있는데 f1이 8이래. 그리고 fx에 대해서 0보다 작은 애를 찾으면 걔는 마이너스 3부터 x가 0 사이래. 그랬을 때 f4는 얼마인지 구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봐봐. 그림은 아래로 볼록이었을까 위로 볼록이었을까? 왜 아래로 볼록이었을 것 같아? 얘가 마이너스 3하고 여기가 0이었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를 찾으면 여기 사이가 나왔으니까. 위로 볼록이었으면 사이가 아니라 어디로 나와야 돼? 바깥 부분으로 나왔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힌트는 뭐야? 작거나 같다인데 그러면 같았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x는 마이너스 3이랑 0이 근이었다라는 얘기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fx식을 유추해서 쓸 수 있지. 뭐라고? fx는 개수는 모르니까 a라고 쓰고 x와 x-3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로 바꿀 수가 있겠지.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a는 0보다 어떤 거야? 큰 거겠지.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맞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a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힌트 누구 준 거야? f1은 8이다 이걸 준 거지. 그래서 f1은 하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곱하기 4가 8이다. a가 얼마다? 2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가 앞으로 2로 바뀌었으니까 요거에서 4 집어넣은 거 구해라 그 얘기지.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659 갈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연립으로 나눠서 띄워버릴 수가 있죠. 그쵸? 이렇게 띄고 나면 이 위에 거부터 건드려 볼까? 모든 실수에서 얘가 만족돼야 되는데 그러면 얘 넘어오면 a-2x 플러스 b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하나가 바뀌는 거지. 위의 식이. 그러면 뭐야? 모든 식에서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 몇 차식인데? 1차식이잖아. 근데 1차식이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항상 x축이 있었으면 x축보다 항상 커지는 부분 있지만 작아지는 부분도 있고 얘도 커지는 부분 있지만 얘도 여기 작아지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에는 항상 요걸 성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 얘가 1차 함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함수여야 된다? 상수 함수여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지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A는 무조건 얼마여야 된다는 거예요? 2가 돼야 상수함수가 되겠지. 1차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B는 B 플러스 2 너야말로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는 거지 이제 상수가. 그러니까 B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되시겠나요? 그러면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해야 되니까 A는 무조건 얼마다? 라고 확정 지을 수 있어. 2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하려면 여기에서 A가 얼마인지도 따라야 되고 B가 얼마인지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어차피 2니까 이제 여기를 2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럼 얘는 1이겠죠? 이렇게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요 식을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돼?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그럼 이거는 지금 2가 앞에 있는 걸로 봐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근데 네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애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 T가 그치?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얘가 얼마니까 반으로 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면 어떻게 돼요? 2B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나? 그래서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얘는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이거 둘 다를 얘기해주면 마이너스 2보다 B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아야 되고 A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얘기되고 끝나겠네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b의 값의 범위만 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2랑 0이니까 둘이 빼주면 2 나오겠네요. 됐어요? 네. 어떻게 넘길까? 이쪽으로 넘겨볼까? 그러면 2x제곱 빼기 ax 플러스 1-a가 항상 0보다 작아지도록. 근데 어디에서? 모두가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만 작으면 돼. 그럼 내가 보는 건 이 범위만 보면 되니까 나머지 범위는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럼 잘 생각해봐. 얘는 아래로 볼록이 되잖아. 그럼 아래로 볼록이 되는데 얘가 항상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어디에서? x가 0일 텐데 여기가. 어디에서? 1하고 2. x 1하고 2 이렇게 자르면 항상 0보다 작아지는 거 아니야? 괜찮은 거지. 혹은 어떻게 자를까? 최대한 1하고 2가 가까이 간다고 치면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다고 치면 1, 2는 포함을 안 하기 때문에 1하고 2는 0이 돼도 돼요. 맞아요? 그럼 1하고 나머지 2 사이에서는 0보다 다 작게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경계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경계를. 이거는 당연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 얘가 최대한 벌어졌을 때를 생각하면 1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인데 1이 0이 돼도 되겠냐는 거예요, 1에서는. 나는 어디만 볼 거야? 1하고 2 사이만 볼 거잖아. 1.111 혹은 1.000001 이런 애만 볼 거라고. 그럼 내가 1에서 0이면 상관없이 1보다 큰 값에서는 다 0보다 어떻게 나오는 거야? 작게 나오니까 이 말이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가 된다고. 그러니까 경계를 항상 잘 봐야 된다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F1은 0보다 어떨 것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F2는 마찬가지 0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라고 해주면 1하고 2 자체는 0이어도 이 내부만 보면 되니까 내부는 항상 0보다 작게 나와서 성립한다가 되는 거야. 하지만 이제 1이 양수였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1보다 조금 안쪽에는 양수인 애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것까지만 허용치가 된다 하고 경계치를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야. 됐어? 네. 해서 둘 다를 만족하는 범위로 찾아주세요. 2차 방정식 활용 들어갈게요. 나머지 못한 건 뒤에서 고치세요. 시간 남을 때 고치시고 우리는 진도를 나갈게요. 2차 방정식 활용 들어오세요. 2차 부등식 쪽인데 얘들아 계속 문제 풀다 보면 어때? 여러 가지 방정식이나 2차 부등식이나 다 뭐랑 연결되는 것 같아? 원리는 하나인데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는 것밖에 없었잖아. 그치? 그래서 0이라고 해봤자 0보다 크냐 작냐 해봤자 축보다 크냐 작냐 보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3차라고 해봤자 어차피 1차랑 2차로 무조건 나눠질 거니까 조립제법 해서 2차 만들고 나면 그 2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서로 다른 두 식은 같냐, 뭐 이런 문제였잖아. 맞아? 4차도 어떻게 됐어? 결국엔 보기차식 해서 x제곱을 t로 바꾸니까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게 해달라 그러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 거랑 똑같아지죠. 양근을 갖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2차로 애들이 바뀌어. 그러니까 너네는 2차를 까먹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에서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 있는 단원이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제일 중심이어서 다 뻗어나가니까 거의 모든 내용이 반이 그냥 2차 함수 얘기야. 그리고 이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과 함수를 연결시켜 주면서 이제 뭐가 돼? 이 함수 부분이 직선과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는 도형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매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원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상의 제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2차 방정식 활용을 보면 얘들아 별게 아니고 우리 이미 했었어. 뭐 했었지? 근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이냐, 아니면 두 근이 모두 음이냐, 아니면 두 근이 하나는 양인데 하나는 음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일단 양이냐 음이냐를 얘기할 수 있는 건 무슨 근에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치, 실근이지. 복수수는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근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중에 양이냐 음이냐 아니면 하나 양음이냐가 되기 때문에 너네가 일단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실근에서 나온다 했으니까 판별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얘는 공통일 수 없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돼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봐봐. 두 근이 모두 양이야. 그럼 그럴 거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치. 더했을 때랑 또 뭐 보는 거야? 그치. 곱했을 때를 보는 거야. 더했을 때, 곱했을 때 보면 둘 다가 양이었다 그러면 너네들은 두근이 양이었다 얘기할 수 있는데 곱했을 때만 보게 되면 부호가 같으면 무조건 양이 나오니까 신뢰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둘을 더했을 때에도 확인해서 네가 0보다 작다? 그러면 너는 음이구나. 너네 둘의 차이는 요거밖에 없다. 하지만 너는 실근이면서도 이거 둘 다를 봐야 되니 이 세 조건이 모두 다 만족하는 영역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 영역을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지. 하나라도 빠지면 조건이 틀린 거다. 안 맞는 애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도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얘는 확실한데 얘는 얘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뺐었죠. 얘를 빼면 얘도 자동으로 뺍니다. 왜일까요? 판별식이 뭐죠?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AC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A분의 C랑 같은 거죠. 그쵸? 근데 얘네들은 부호가 다르죠. 같은 게 아니라. 부호가 다르니까 너네들은 마이너스였겠죠. 마이너스 만나서 뭘로 바뀔 거예요? 플러스. 그럼 안 그래도 제곱이어서 0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거기에 플러스 양수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0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볼 필요가 없다가 돼버리니까 너는 그냥 니만 보면 얘기가 다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이게 두근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애였어. 그럼 여기서 더 확장된 게 뭐였냐면 선생님 얘기했던 근의 분리가 되는 거야. 근의 분리는 얘들아 뭐가 근의 분리야? 그치? 얘는 기준이 0이었어. 그래서 어떤 숫자보다 크냐 작냐의 느낌이 결국은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로 얘기가 됐던 거야.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봤던 거야. 근데 0이 아닌 나머지 숫자들을 기준으로 볼 때, 즉 그 기준을 P라고 할게요. 혹은 다른 숫자 하나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걔를 Q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기준이 되는 숫자를 중심으로 이 수보다 크냐 작냐, 근이 얘보다 크냐 작냐를 얘기하는 게 근의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0이었을 땐 이게 되는 거고 0이 아니면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얘네들은 항상 세 개를 봅니다. 뭐뭐 보죠? 네. 네. 네, 함축판 외우셔야 돼요. 함수값,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 그 다음에 판별식 이렇게. 아시겠나요? 항상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함축판이라고 외우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는 유형은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기본 유형이죠. 그래서 기본 유형은 두 근이 모두 어떨 때? P보다 큰 경우. 두 근이 요번에 어떨 때? P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엔 두 근 사이에 그치 P가 있는 경우 또는 두 근이 누구 사이에 있는 경우? PQ 사이에 있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항상 나눠져요. 그럼 이 경우는 어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 라고 했으니까 다 두 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판별식이 당연히 어떻게 돼야겠어? 두 근 얘기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크거나 같다? 얘기 되겠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중근은 안 돼요. 맞아요? 왜 안 되죠? 중근이면 여기에 근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P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얘는 0보다 큰 거죠. 그리고 여기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둘 다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얘들아 생각해봐봐. 이제 누굴 볼 거냐면 함수값을 볼 거야. 함수값을 보는데 FP를 보려고 하는 거야. 여기도 FP, 얘는 FP랑 FQ를 봐야겠지? 어때? P가 0보다 커야지 얘가 되겠지. 근데 얘도 FP는 0보다 어떻게 돼? 큰 쪽에서 만나죠. 얘랑 만날 때. 맞아요? 함수값 얘는 만날 때 이 그래프랑 만나려면 아래쪽에서 만나네? 얘네들은 다 어느 쪽에서 만나? 위쪽에서 만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0보다 커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은 구분이 가나요? 이 두 개만 얘기했을 때는 이 상황인지 이 상황인지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애가 누가 되는 거야?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축방이 어떻게 되겠다? 너보다 크다.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너가 p보다 크다. 근데 너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드디어 구분이 가요. 그래서 얘도 세 개를 다 확인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무조건 세 개 다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네 얘들아. 봐봐. 얘는 추계방정식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P가 이쪽에 있어서 추계방정식이 이쪽에 있을지, P가 아니면 이쪽에 더 치우쳐서 추계방정식이 이쪽에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방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축방을 얘기할 수 없는데 얘로 인해서 얘도 자동 성립하는 게 뭐냐? 야, 함수값이 밑으로 일단 내려갔다는 건 함수는 연속해서 그려줘야 되는데, 그치? 그리다 보니까 얘가 밑에 있었대. 그렇단 얘기는 무조건 0이 되는 거를 얘가 반드시 지난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두 점에서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어서 얘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동 성립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얘랑 되게 비슷하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축은 너네 둘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안 보이겠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근해 분리입니다. 근데 근해 분리에서 너네가 이제 이거를 다 외웠었으니까 조금 말을 바꿔서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3과 4 사이에 있다. 이것도 근해 분리예요. 1, 2, 3, 4를 기준으로 근이 어디에 있는지 사이사이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네 가지 경우에 예외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고민인 거야. 나눠서 생각해요. 예외의 경우는 이렇게 적어둡시다. 함수값 확인하면 됩니다. 함수값 확인하는 거고, 특히 실근 위치를 묻는 경우는요, 실근의 위치가 A, B 사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FA랑 FB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부분을 좀 적어주실까요? 요 보라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이 네 가지 경우 외에 예외의 경우는 함수값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특히 어떤 종류를 알려주냐면 실근의 위치가 A, B 사이다 라고 얘기하면 FA랑 FB를 곱했을 때는 0보다 작다.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음, 301페이지에 나와 있죠? 거기다가 옆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A와 B 사이에 실근을 갖는 경우는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 이용하시면 돼요. 저게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볼까? A하고 B 사이에 실근을 갖는다. 이 상황이 된 거야. 그치? 그럼 여기 FA는 어때? 요 사이에서 근을 가지니까 얘들아 여기 딱 잘라서 생각해 봐봐. 그럼 요 사이에서 근이라는 거는 결국엔 는0이 될 때를 한번 지날 때를 얘기하겠지. 그럼 너는 어떤 거 하나는 는0보다 큰 쪽이었을 거고 어떤 하나는 는0보다 작은 쪽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야 는0이 되는 게 가운데에서 생기는 거지. 이해되겠어? 지나가는 어떠한 선이잖아, 선. 이 선이 여기를 지나간대, 는0을 지나가는데 A하고 B 사이에서 지나간대. 그 얘기는 FA일 때는 0보다 지금 그림 보니까 어때? 크고 얘는 작고. 혹은 반대로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다면 너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선이 될 거니까 너는 0보다 작고 너는 크고. 근데 누가 더 0보다 크고 작은지는 상황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얘기하면 제일 편하다?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니까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방에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한 근은 1하고 2 사이에 있고 한 근은 3하고 4 사이에 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풀면 되겠어? F1, F2가 0보다 작다 요거 하나랑 F3, F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두 개 만족하는 애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어렵지 않지? 네, 그럼 체크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자, 299페이지. 2차 방정식 활용 거기에 첫 번째 네모 박스 보이시죠?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이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근의 알파 더하기 베타 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거기 나와 있는 거 걔네들 체크해 주시고 주의 여기 좀 체크할까요? 서로 다른 두근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만 는이 빠지는 거지 그냥 두근이라고 얘기하면 는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자꾸 헷갈려 하는데 서로 다른 이라고 하면 그때는 0보다 큰 거 맞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두근이다 하면 중근은 두 개 이상의 근이 있어야 중복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중근이다도 두근 맞아요. 중근 한 근 아닙니다. 두 개예요. 그 다음에 300페이지는 선생님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심화시켜 놓은 건데 뭐냐면 우리 아까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얘만 보면 되는 애 있었잖아. 한 근이 양이고 한 근이 음인 거. 그치? 근데 거기에서 심심하니까 조건을 더 준다 이거야 문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 근이 양이고 한 근이 음인데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그치. 그것만 더 여기다 추가해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얘를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판별식은 우리가 어차피 얘가 되는 거 아니까 얘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던 건데 얘는 몰라서 못하고 있었다가 야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커. 그러면 아 더했을 때 0보다 크겠지. 이것만 더 추가해줘서 둘 다를 만족하는 애로 찾아내자. 그 얘기야. 그럼 양근의 절대값보다 음근의 절대값이 크다 그러면 0보다 작다면 되고 같다 하면 는 0이다 하고 끝내면 되겠죠. 되시겠어요? 네, 그 얘기밖에 없어요. 거의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301은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거 거기 네모 박스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얘네 네모 박스들은 기본으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체크했으면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네, 두근이 모두 양, 두근이 모두 이런 거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304페이지로 갈게요. 304에 673, 675 풀어볼까요? 673, 675 그리고 678 이렇게 풀겠습니다. 673, 675, 678 681, 684 다른 사람들 681은 어떻게 돼요? 두 근 중에 적어도 하나가 양의 실수면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 되거나 아니면 둘 다 양이거나죠. 근데 모두 다 양인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모두 다 양인 경우는 뭘 훔쳐봐야 돼? 판별식도 0보다 크거나 같은지 봐야 되고 그치? 또 알파 더하기 베타도 0보다 큰지 봐야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큰지 봐야 되는데 바로 어디서 걸려 넘어집니까? 여기서 걸려 넘어지죠. 판별식을 했더니 허근이 나와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둘 다 양일 수가 없구나 하게 되니까 한 근이 양이고 한 근이 음인 경우로 바로 가버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 요거 하나 사용해서 얘기해 주시면 끝나요. 맞아요? 네. 네. 684로 한번 가볼까요? 자, 684는 여기다 별표해야 돼요. 마플 개념 익힘 5에 별표해야 돼요. 얘는 너무 잘 나오는 거잖아. 그치?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야. 해석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684가 복 2차식인 거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t는 항상 양수다가 아니라 t가 만약에 양수가 되면 무슨 근이 되는 거지? 얘가 0보다 크게 되는 거니까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지. 이런 애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t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무슨 근이 되는 거야? 허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얘를 t로 바꾸고 나면 4차를 t로 바꾸고 나면 t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t 이렇게 나올 거야. 맞아? 그리고 뒤에 쭈쭈쭉 있을 건데 여기서 t가 무슨 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야?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x가 가지려면 t는 서로 다른 2개의 무슨 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여기 양근과 음근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치환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양근, 음근 얘기할 때 이게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즉, 알파 더하기 베타 부분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여기 뒤에 나온 그 부분도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또 뭐 봐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얘는 서로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 맞아요? 이런 거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세 개를 다 만족하는 범위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단원 종합이랑 지금 터프 보이죠? 그쵸? 요거 같이 숙제예요. 근데 몇 장 안 될 거예요. 베이직 한 반장, 노말 반장, 터프 반장이라서 그치? 한 장 반밖에 없지? 요거 같이 숙제 넣을게요. 그리고 오늘 준 프린트 한번 볼까? 마필 교과서, 평면좌표. 얇지? 마음에 들지? 드디어 좀 얇다. 그치? 그치? 이거 좋지? 이거 고쳐주셨어. 이거 이상하다고 얘 애자라고 막 이러면서 이상한 대로 나온다고 막 이러면서 트레이가 자기 맘대로 바뀌어서 나와서 그랬던 거래. 그래서 고쳐주셨어. 좋죠? 두 점 사이 거리 갈게요. 평면 좌표는 얘들아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평면 좌표는 점과 점 사이 거리.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어떻게 응용해서 문제화 시켰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가 내분과 외분이 되는 거고 무게중심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결국엔 딱 하나의 내용밖에 없어. 평면 좌표는 점과 점 사이 거리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수직선에서 구하는 건 너무 편하죠? 이건 초딩 때 했었잖아. 얘가 A고 얘가 B래. 근데 여기 X1, 여기 X2 이렇게 놔둘게. 자, X1하고 X2 사이의 거리를 좀 구해볼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얘기해? 그치, X2 빼기 X1. 왜죠? 얘가 의미하는 좌표는 말 안 해도 0으로부터 얼마큼 왔는지를 얘기하는 애지. 얘도 0으로부터 얼마큼 왔는지를 항상 기본으로 얘기하는 애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요만큼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둘의 좌표를 빼주면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축을요. 하나가 아니라 몇 개로? 두 개로. 뭐가 되게? 수직이 되게 평면에다가 놔둔 거를 좌표평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를 이름을 따로따로 붙여줘야 되니까 X축, Y축 이렇게 붙이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걸 기본 방향으로 생각해서 플러스면 넌 반대 방향이다 의미의 마이너스예요. Y도 네가 위로 올라가는 걸 정방향으로 볼게. 그러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너가 마이너스야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수직으로 이렇게 놔둔 거밖에는 안 돼. 근데 내가 여기서 뭘 보고 싶냐면 이 A점하고 이 B점 사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고 싶다는 거야. 근데 A는 얘 좌표를 이제 얘기할 때 양쪽 방향으로 얘가 얼마큼 갔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치? X축 기준으로 Y축 기준으로 두 가지가 보이니까 야 X축 기준으로는 이만큼 갔고 Y축 기준으로는 요만큼 올라갔어. 이렇게 둘이 따로 쓰겠다는 얘기야. 얘도 야 X로는 이만큼 가로로 왔고 세로로는 이만큼 왔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수직선에서 0으로부터 얼마큼 갔는지는 둘을 빼면 되니까 나는 이 거리가 단순하게 얘 X2 빼기 X1, Y2 빼기 Y1인가? 이렇게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보니까 얘가 뭐가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점밖에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뭔가 이상하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는데 어때? 얘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X축을 기준으로 보기 위해서 수직으로 내려서 봤어요. 그랬더니 X2에서 X1만큼 간 거니까 여기는 확실히 X2 빼기 X1이 맞았어. 그치? 또 얘를 기준으로 보기 위해서 세로축으로 봐야 되니까 세로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줘. 이게 수직이 되게 그어줘. 그러면 얘네들이 요렇게 나오면서 둘 사이 거리가 얼마가 되겠다. Y2에서 Y1 빼진 이만큼이 Y2 빼기 Y1이다.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체크를 해보니까 어때? 야, 가만 보니까 이 거리는 이만큼 거리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이 거리는 평행하게 위로 올리면 얘랑 똑같은 거잖아. 맞아? 뭐가 나오지 갑자기?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길이들이 얼만지가 나오게 되면서 너
구할 수 있겠다. 뭐로? 피타고라스로. 그래서 나오게 된 거죠.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해되시겠나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이제 이걸 응용하는 것들, 내분, 외분 이런 것들 볼 거예요. 자, 두 점 사이 거리 갑시다. 문제 응용되는 거 천천히 느껴보세요. 315페이지 703, 704 풀어볼게요. 근데 특히 704는 별표 좀 풀어볼까요? 별표 이렇게 해놓을까요? 얘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해석하셔서 푸셔야 돼요. 704는 어떻게 풀어요? 704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치, 선분 5a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의 길이. 그 다음에 a-2제곱, b-1제곱 얘는 선분 누구를 얘기하지? a, b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5a 더하기 a, b인데 5a 더하기 a, b가 되는 게 최단 거리가 되겠어? 아니면 어떻게 돼야 최단 거리가 되겠어? 그치, 스트레이트로 쭉 가고 그 위에 아무데나 a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최단 거리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OB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5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있는 것도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똑같아요. 얘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점 사이 거리에서 제일 잘 나오는 문제 유형 하나. 그치?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까? 뒤에는 무조건 별표일 수밖에 없어. 얘는 그냥 쉬운데 그냥 무조건 나와서. 그래서 별표야. 뭐 중요하고 뭐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늘 나와요. 늘 나와요. 그래서 얘는 705 같은 형태로도 많이 나오지만 707도 많이 나와서 두 개를 풀어볼게요. 705랑 707 한번 풀어보세요. 같은 거리 있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그냥 두 개의 점과 점 사이 거리가 같다라고 놓으면 풀리겠죠? 자, 됐죠? 707 같은 거 연립해서 하는 것들도 종종 나오니까 보시면 되는데 자, 두 점에서 같은 거리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죠? 내심, 외심 무조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네, 또 나와요. 중학교 2다시 정말 지긋지긋하죠. 그죠? 아주 지긋지긋한 놈들이에요. 그 놈들이 거의 고등수학에서 계속 맞물려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또 원 나올 거잖아요. 원의 방정식 할 때 또 나오고요. 그냥 원 나왔다 하면은 피타고라스 아니면 외심, 내심 무조건 그냥 나와. 얘는 어쩔 수 없어. 삼각형이랑 삼각형, 직각삼각형 안에 원이 있네. 그럼 이 내심, 이 더러운 자식 말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넓이도 또 나오고 막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는 애들이 있어야 돼. 얘네들은 그냥 항상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외심은 어떤 애들이야? 외심은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 안에 삼각형이 있는 거야? 삼각형 안에 원이 있는 거야? 원 안에 삼각형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뭐가 되니까? 반지름이 되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외심이지. 얘가 예각이면 이렇게 내부에 있고요. 직각이면 어떻게 되겠어? 직각이면, 직각삼각형이면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지름이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외심이 여기 원의 중심이 되니까 빗변 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둔각이면 여기 넘어가니까 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삼각형 외부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어쨌든 간 외심이 어디에 잡히든지 간에 외심으로부터 삼각형 양꼭지각에 이르는 거리는 어떻다? 같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같은 애들이 찾아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심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얘가 외심이다! 그래놓고 여기 A, B 주고 여기 뭐 1, 3, 여기 뭐 4, 5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그리고 그때 외심이 여기가 얼마였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거리가 같은 점 여기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외심을 꼭 잘 기억하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체크만 할게요. 317의 외접원의 중심을 그 삼각형의 외심이라 한다. 거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첫 번째 나와 있죠? 1번에 두 번째 줄.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을 그 삼각형의 외심이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 이거 이용해서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가로 2번. 가로 2번. 그치, 요거.
그 다음에 뭐 외심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는 알고 계시면 되니까 그 그림 보시면 되겠고.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 첫 번째 유형 뭐였어, 우리? 첫 번째 유형은 점과 점 사이 그냥 거리 구하는 유형이었지? 두 번째는 거리가 같은 애 구하는 거였지? 그래서 외심 나오고. 세 번째 유형은 뭐가 되냐면 거리의 최단거리 물어보는 거 나와요. 그럼 최단거리는 얘들아 뭐뭐 있어? 물어보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 1차로 물어볼 것인가? 이거의 최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2차로 AP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최단거리가 되도록 나와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 두 가지 유형이 푸는 방법이 다를 거라는 거지. 자, 얘는 어떻게 해서 풀죠? AP 더하기 BP가 최단이 될 수 있는 P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A하고 B는 던져줄 거예요. 얼만지. 그러면 이런 식인 거야.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X, 여기가 0, 여기가 Y 이러면 A 여기다 주고요. B 여기다 주는 거야. 그래 놓고 P는 가장 많이 주는 게 X축이나 Y축 위의 점으로 줘요. 그래서 여기 위에 만약에 있다고 해보자. 근데 움직이는 점이라 고정점은 아니라서 어디일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더한 게 최단거리일까? 아니면 내가 P가 이쯤에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더한 게 최단거리일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앞만 봐도 꺾여 있으면 제대로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얘는 줄어졌는데 얘는 늘어나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하자? 그치, 뒤집어서 그걸 뭐라 그래? 대칭시켜서 대칭 이동한다 라고 하죠. B를 대칭 이동하든 A를 하든 자기 맘이에요. 대칭 이동은 뭐가 되니까? 거리가 같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얘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펼쳤을 때 이렇게 펼치는 게 나을까? 이렇게 펼치는 게 나을까? 하다가 어떻게 펼치면 되겠다? 너랑 너랑 어떻게 되면서? 직선이 되면서 여기 지나가는 이 점이 P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쭉 일직선이 되면 BP 더하기 AP가 이거 더하기 이거 한 거랑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B 다시 해서 A 더하기 B 다시 길이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최단거리는 뭐 이용한다? 이때는 1차식일 땐 대칭 이동 이용하시면 됩니다. 거기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그게 몇 페이지냐면 지금 318페이지인데 얘가 같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얘기하는 거야. 얘는 뒤에 도형의 이동에서 나오려고 뒤에 뺐나 봐. 네, 어쨌든 같이 나와요. 네. 그러면 제곱한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제곱한 애들은 여기서 길이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할 수가 없는데. 그림으로 그릴 수 없으니 뭘로 가자? 그냥 얘는? 그림으로 갈 수가 없어서 그림으로 가? 이상하지 않아? 그치? 그림으로 갈 수 없으니 그냥 식을 이용하자라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자. 여기 두 개야. A를 선생님이 x1, y1이라고 둘게. B를 x2, y2라고 둘게. 그리고 여기서 P를 내가 구해야 되는데 그게 x, y라고 해볼게. 그럼 너네 둘 사이 최단거리 구해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일단 해보겠지. PA의 범위 요 제곱은 요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BP의 제곱은 x 빼기 x2 제곱 y 빼기 y2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뭐가 생겨? 뭐가 생겨? 완전 제곱골 생기잖아. xy에 대한 완전 제곱골. 맞아? 그럼 이 완전 제곱골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야. 맞니? 정리할 수 있어? 그래서 얘를 하나의 x 빼기 누군가의 제곱 y 빼기 누군가의 제곱으로 바꾸고 여기 뒤에 뭐가 나와? 어떤 실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내가 이런 꼴로 고치게 되면 얘들아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네가 얼마 될 때? 0. 너도 0 될 때 그때 최소값 누가 나와? K가 나온다 라고 해서 최단거리가 K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최단거리는 뭘 이용한다? 완전 제곱을 이용합니다. 알겠죠? 완전 제곱꼴로 만드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놓을까요? 그리고 나서 좀 세세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세세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여기에서 최단거리를 구하라 하면 어쩔 수 없이 완전 제곱을 다 만들기는 해야 돼.
근데 나한테 가끔 물어볼 때 뭘 물어볼 때가 있냐면 P좌표는 그래서 얼만데?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 경우는 되게 간단하게 더 빠르게 구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얘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했겠지? 얘는 x 빼기 5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 했겠지? 자, 계산을 하다 보면요.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x 플러스 1 플러스 25 26 맞아? 2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12y 플러스 4 플러스 16 20 됐죠? 2로 묶을 거죠? 그럼 여기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나올 거고요. 2로 묶으면 y제곱 마이너스 6y 이렇게 묶여서 플러스 46 나옵니다. 계산 얼른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규칙을 볼 거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인데 앞에 다 20 곱해져 있죠? 그래서 18이 두 개니까 36 해서 10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최소값은 10이고 그때 x좌표는 누가 돼? 니네가 0 되는 거니까 몇 콤마 몇이다? 3,3. 근데 여기서 3,3을 보고 나면 느끼는 게 있어야 돼. 얘 어떻게 해서 3 나왔을까? 네, 맞아요. 중점 나와요. 즉 다시 말해서 이때 P좌표는요. 거기다 써놓을까요? 평균값이라고. A, B 좌표의 평균값 나와요. 왜 선생님 평균값이라고 얘기하는지 알려줄게요. 중점이라고 안 하고. A, B 좌표의 평균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P 구하여라 그러면 그냥 평균값으로 찾으시면 돼요. 지금도 잘 보면 이게 결국엔 x1이고 이게 결국엔 x2였거든? 근데 이제 너네 눈에 잘 보이게 한 건데 여기 x1하고 x2 더해진 애 나왔지? 그럼 여기 x1 더하기 x2 더해진 애인데 그거에 얼마를 해야 돼? 2를 앞으로 뽑았으니까 반이 되는 애 제곱 나와야 되잖아. 맞아? 이 앞으로 뽑아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반의 제곱이니까 요거 반의 제곱이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된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니? 이렇게 보고 비교하니까 훨씬 편하지, 그치? 여기서도 보면 y1 얘가 y2야. 근데 여기 보면 6y라고 나온 거는 너네 둘을 더했을 때 나온 애 값이 되는 거야. 맞니?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반에 제곱해야 되니까 여기가 반이 된 거야. 그래서 2분의 y1 더하기 y2가 된 거야. 이러면 좀 이해가 편하죠? 자, 만약에 이렇게 딱 2개 점만 주면 되는데 3개의 점을 줄 때도 있어. CP의 제곱 이렇게. 3개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땐 여기가 2로 묶이지 않고 얼마로 묶이겠어? 3으로 묶이겠지. 그럼 앞으로 3이 빠져나왔으니까 여기 나누기 몇이 되겠어? 3이 돼 있겠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좌표의 평균값이라고 얘기하는 게 만약에 C까지 있다면 ABC 좌표의 평균값인 3으로 나눈 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다. 잘 정리해 놓으세요. 좌표까지. 3가지를 했잖아요. 그냥 거리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거리 같은 거, 그 다음 지금 뭐 했어? 요거 최대 최소, 최단거리 구하는 거 나왔지? 마지막에 나올 게 뭐야 항상? 삼각형의 모양이 무엇이냐. 요게 이제 피날레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나올 수 있는 4가지 변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삼각형 모양을 내게 할 땐 얘들아 각으로 얘기해, 변으로 얘기해. 결국엔 변으로 얘기하는 거야. 각도는 닮음 정도밖에 얘기 못했잖아. 그치? 각도는 그냥 닮음이야. 합동도 아니고 닮음밖에 얘기 못해.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가 있냐? 30도랑 이제 수원에서 얘기할 건데 30도라는 이 수치랑 3이랑 곱해진 게 절대 아니야. 이거는 실수랑 각도랑 곱해져서 90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30도가 3배가 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지 이게 숫자 실수와 각도가 계산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야. 그래서 각도랑 계산이 되려면 얘를 실수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 그거를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게 수원이야. 그러니까 이 개념을 만약에 내가 놓치고 있었으면 수원을 배우면서 이게 뭔 개소리야? 난 30을 잘 곱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예 체계가 흔들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형의 모양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변하고 변 사이의 거리들을 보면서 변의 길이로 얘기를 하는 거지 각도가 만약에 계산이 됐으면 각도로도 삼각형의 모양을 구하는 걸 분명히 했었을 거야. 이해되겠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각도 연산이 안 되니까 뭐 하자? 변하고 변의 길이를 통해서 어떤 삼각형인지 찾아내자가 되는 거야. 삼각형 모양이다 그러면 에이
대점 사이거리 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세 변이 같으면 정삼각형 다 알고 있잖아. 두 변 같으면 이등변. 피타고라스가 되네 직각삼각형. 이런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계산만 하면 되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713 한번 풀어볼까요? 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보세요.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인데 얘네들은 그냥 개념이 아까도 그랬잖아. 계속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보는 게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나눠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나눌 때 안쪽에서 나눈다라고 얘기하는 걸 내분, 그치? 분할한다. 그리고 외분은 이 선분 바깥쪽에서 분할한다가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바깥쪽에서 분할한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문제에서 고급지게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할까? 혹시 알고 있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 선분 AB가 있으면 AB 내부에서 분할한다는 내분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장선 위라고 얘기해. AB 연장선 위에서 분할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내분도 얘기하지만 외분도 같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표현을 꼭 알아두세요. 너는 내분 그러면 둘 다 외분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너네가 이 말을 무시하고 그냥 내분만 구하거나 외분만 구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 꼭 생각해 주시고 그럼 외분은 바깥에서 분할하는 건데 똑같이 2대1로 외분했다고 얘기를 해보자. 그럼 A에서 B까지 오는데 2대1이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잖아? 그럼 이쪽은 아무리 멀리 가도 돌아오는 길이 더 멀기 때문에 2대1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대1이기 때문에 너는 이만큼 A에서 이만큼 하나 둘 갔으면 하나 돌아오는 만큼 여기가 외분점이 된다. 이렇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갔다가 어딘가를 찍고 1만큼 돌아온다. 이게 2대1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걸 바꿔 얘기해 볼까? 이걸 바꿔 얘기하면 이 점을 C라고 했을 때 B는 AC의 몇 대 몇 내분점이 되는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외분이 생각이 안 나거나 외분이 복잡해서 마이너스 때문에 자꾸 틀리는 친구들은 계산이 잘 안 되면 내분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네, 틀릴 일이 별로 없겠죠. 그렇게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도 봐도 알겠지만 2대1 외분이라고 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1대3 정도가 되면 이쪽 방향에서 찍히겠구나가 생각이 되지? 그러면서 어때? AB 바깥에서 생기니까 연장선 위에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정리가 되죠? 그럼 이제 외분하고 내분을 구하는 걸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래서 수직선으로 일단 가장 기본이니까 봐요. A, B를 보고 여기에 내분점 P를 찾겠다. 이게 내 목표야. 너를 X1, 너를 X2라고 둘게. 그 다음에 너를 M 대 N으로 내분했다. 일반형 시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 그건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잖아.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다? 큰 거에서 작은 거. 그치.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얘는 X 빼기 X1이다. 얘는 X2 빼기 X가 된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대 이거가 몇 대 몇이 된다는 거야? 지금 M 대 N이다가 되니까 너 풀어 써주고 너 풀어 써주면 같다. 결국엔 정리하면 우리가 아는 그 공식이 나오는 거지. 한번 확인해 보면 M X2 마이너스 MX가 NX 마이너스 N X1이다. M, N 이쪽으로 다 보내든 이쪽으로 보내든 근데 난 플러스 나오게 보내볼게. 너를 보내고 너를 보내버리면 M 더하기 N X는 M X2 더하기 N X1이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누구로 나눠? M 더하기 N은 0이 아닐 테니까 얘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너네는 어떻게 하라 그래? 곱하는 거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주면 이렇게 되니까 M 더하기 N, M 더하기 N 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대각선으로 곱해라 그 얘기죠. 대각선은 어떤 대각선을 얘기하는 거야? 너가 가까이 있는 애 말고 멀리 있는 애로 너도 가까이 있는 애 말고 멀리 있는 애로 이렇게 곱해줘라 그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X자가 되게 곱해줘라 그 얘기고요. 그럼 결국에 외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외부는 똑같이 M 대 N만큼 돌아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요번엔 P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X가 되겠죠? 때거나 멍 때리지 마라.
그치? 다 아는 거여도 한 번 더 봐야지. 그럼 얘가 x가 되면 m 대 n이라고 할 때 너 빼기 너가 되는 건 너 맞죠? 너는요. x 빼기 x2가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바뀌는 게 파장이 되게 크죠? 어떻게 돼요? mx 빼기 mx2로 바뀌게 되고요. 그럼 정리할 때 얘가 어떻게 돼?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뭘로? 마이너스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는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 얘기야. 그럼 이거를 수직선에서 뭘로 데리고 간다고? 평면좌표. 그럼 평면좌표에서 우리 그때 봤을 때 아까도 봤을 때 이게 그대로 둘이서 그냥 빼면 되나? 이쪽 빼고 이쪽 빼면 되나 했더니 아니네. 제곱해서 피타고라스 됐었어야 되네 였잖아. 그럼 요번에도 그렇게 되는 상황인지 보는 거야. A 대 B고요. 너를 M 대 N으로 내분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너를 P로 찾을 건데 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지. 얘는 네, 수직되는 애들을 그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평행하게 하나만 그어서 비교 좀 해볼게요. 자, 삼각형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닮은 보이시죠? 맞아요? 그럼 얘가 M 대 N이었어. 그럼 여기도 몇 대 몇이야? M 대 N인 거야. 그럼 여기도 M 대 N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에서 X좌표 A, P, B랑 X좌표 똑같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M 대 N 한 게 얘의 X좌표랑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의 관점에서 보면 Y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역시 보조선 하나 더 그어주면요. 요렇게 삼각형 되는 거 보이고요. 이 삼각형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인 거예요. 그럼 얘가 M 대 N이면 여기 밑에도 M 대 N이에요. 그럼 여기도 M 대 N이겠죠? 근데 여기 높이는 A의 높이랑 같고요. 여기는 P의 높이랑 같고요. 여기는 B의 높이랑 같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애를 얘네 둘의 M 대 N 내분점 찾았을 때 P의 Y좌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다? 너 그냥 너의 X좌표와 너의 X좌표를 M 대 N 내분하면 너의 X좌표 나오고 너의 Y좌표와 너의 Y좌표를 M 대 N 내분하면 너의 좌표가 나오니까 얘는 그냥 각각을 내분해주면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네, 이게 외분 내분 끝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M 대 N이 1대1인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중점입니다. 그래서 2분의 M 더하기 M이 1이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겠네요. 맞아요? 네, 이게 중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중점을 가지고서 만드는 애들이 있죠. 중요한 애가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았는데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네요. 무슨 정리가 있죠? 네, 중선 정리, 파퍼스 정리. 기억나시나요? 파퍼스 정리가 뭐죠? 예, 여기에 ABC가 있으면 삼각형이 있으면 얘가 누구를 지나죠? 중점을 지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중선이 돼요. 중선, 여기 지나는 중점을 M이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의 제곱이 얘의 제곱이 오, 맞아요. 누구의 제곱이? AB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요. 너의 제곱 더하기 너 또는 너 똑같으니까 너의 제곱을 더해서 몇 배 한다? 2배 한 거랑 같다. 이게 파포스 정리입니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뭘로 많이 나오냐? 일단은 첫 번째 옛날에는 증명해라 에서 빈칸으로 많이 나왔는데요. 요즘은 증명이 아니라 그냥 문제 자체에 많이 스며들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 볼까? 이거 몇 페이지냐? 320페이지? 320페이지에서 뭐 716, 715 비슷하게 나와요, 요즘엔. 그래서 뭐 간혹가다 한두 개씩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 좀 봐야겠죠? 그래서 얘도 별표해 놓고 715 한번 풀어보세요. 716은 숙제로 넘길게요. 715 한번 풀어보세요. 동안은 마저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시간이 조금 부족한 편이라 조금 빨리 갈게요. 어디를 가냐면 326 한번 볼까? 326페이지면은 가계 이등분선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도 좀 별표해 놓을까? 자,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죠?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은? 가계 이등분선이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너 대 너가 누구 대 누구랑 똑같은 거야? 너가 m 대 n이면 어디도 m 대 n인 거야? 그치, 밑에 밑변의 길이도 m 대 n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선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얘가 가계 이등분선이다 얘기하는 거는 1단계. 2단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 야, 얘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 있는 중점 얼마게? 이렇게. 여기 있는 점 얼마게? 여기 좌표 좀 구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지. 왜? 넓이의 비가 여기선 지금 뭐야? 높이가 똑같으니까 넓이의 비가 뭐가 되는 거야? 밑변의 길이의 비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m 대 n이 나왔어? 그럼 m 대 n 내분점이구나 하고 너를 구하게끔 오히려 거꾸로도 유도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가 있으니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거 721번 풀어보라는 건 이런 거였죠. 뭐 이게 BC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럼 누가 2고 누가 1인 거야? AB 대 BC가 1대 2인 거야? 아니면 2대 1인 거야? 1대 2겠죠. 그쵸?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이거 외압 내압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AB 대 BC는 이렇게 됐었던 거를 풀었을 수 있어야 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하나 나오는 거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거꾸로 하면은 또 틀리니까 조심하시란 얘기예요. 725는 숙제로 갈 거니까 724를 한번 풀고 넘어가면 내분 외부는 내용이 끝납니다. 724 한번 해보세요. 뭐 하는 것 같아요? 무게중심, 그렇지. 이제 내분 외분의 활용이라고 해봤자 무게중심밖에 없어요. 무게중심 얘들아 뭐가 무게중심이니? 너네 유퀴즈 봤어? 좀 신기하지 않아? 유퀴즈가 뭐냐고? 좋은 자세야. 그런 자세, 시험에 늘 대비해 있는 이 대답하는 자세, 그치? 그게 뭐예요? 막 이렇게. 유재석 나오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보면은 어떤 아저씨가 무게중심의 달인으로 나와. 가지고, 이렇게, CG인 줄 알았는데 CG가 아니라 막 사다리에다가 뭘 얹고 뭐 여기다가 막 되게 아슬아슬한 것들을 얹어 놓는데 그 조형물들 얹어가지고 무게중심이 다 찾은 거야. 그래서 그게 서 있어. 심지어는 유재석이 이렇게 사다리를 잡고 있어. 그 상태로 이렇게 기울였는데 이러고 유재석이 서 있어. 그래서 유재석이 무서워서 막 호국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여기서 서 있는데 무게중심이 잘 찾는 거야. 그래서 사다리에 요 꼭지 부분으로 이렇게 땅에 닿게 하고 이렇게 유재석이 매달려 이렇게 세워 놓는 거야. 신기하지? 그렇게 해서 무게중심 찾는 거야.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란 건 결국엔 뭐야? 무게 정말 중심이 돼서 내가 거기다 아무리 날카로운 애를 딱 집어놔도 얘가 쓰는 경우로 얘기를 해. 그래서 너네 많이 하잖아. 책 같은 거 연필 뾰족하게 깎아온 다음에 여기다 딱 세우고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잖아. 여기 넘어갈까 말까 막 바들바들거리고 있잖아. 그때가 딱 평형을 이룰 때가 바로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무게중심은 수학적으로 어떨 때 나오냐라고 얘기하면 어떨 때 나왔어? 그치, 중선에 뭐가 되는 거? 교점이 되는 애들이 무게중심이 되는 거지. 얘는 너무 중선이 아닌데? 그치? 이렇게 되는 애들이 여기가 무게중심이 되는 거였지? 그럼 이 중선의 교점들이 나타내는 특징이 뭐야? 그때의 성질이? 그치, 2대 1로 애들이 분할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딱 보이지? 2대 1 분할, 이게 딱 뭐겠어? 내분점이잖아. 2대 1 내분점이잖아. 누구의 2대 1 내분점 하면? BC의 뭐가? BC의 중점인 M이 꼭지점 A와 2대 1 내분점을 할 때 나온다.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에 유도하는 공식이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잡아? x1, y1, b를 x2, y2, 그 다음에 c를 x3, y3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일단 m부터 잡는 거야. 그럼 m은 중점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앞에서 배운 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너랑 너를 2대 1 내분할 거야. 그럼 2대 1 내분하면 x좌표만 일단 먼저 보면 2 플러스 1, 2 플러스 1하고 x자 대개 곱한다 그랬지. 그치? 동아야. 그럼 이렇게 곱해지고 얘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맞아요? 네. 3네요. 얘네들. 2, 3네요. 됐어요? 네. 그럼 이렇게 곱해진 거 어떻게 해주면 돼? 2분의 x2, x3, x1 이렇게 되니까 지네가 알아서 이쁘게 싹싹 지워지면서 3분의 니네가 알고 있는 애들이 나오는 거죠. 어차피 y도 꼴은 똑같으니까 그럼 y1 더하기 y2 더하기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유도하는 것도 가끔씩 증명해서 빈칸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응용한다고 하면은 하나 응용된 건 뭐냐? 똑같이 얘들아 여기를 m 대 n으로 자른대. 그치? 많이 봐서 알고 있지? m 대 n으로 똑같이 각 변을 자른대요. 그리고 나서 만든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뭐가 되겠니요?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왜 그래요? 그냥이야? 무게중심이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였잖아. 근데 똑같은 비율로 얘네들이 나가 떨어진다는 건 똑같은 넓이만큼이 얘네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똑같은 힘만큼이 나가는 거잖아. 그치? 얘네들이 누르고 있던 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중력으로 받고 있었던 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똑같은 비율들이 잘려 나가는 거야. 너네 생각해봐.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땅 따먹기. 모래사장에서 해변에다가 모래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다 막대 하나 꽂아놓잖아. 그 다음에 땅 가져가잖아. 그래서 누가 먼저 쓰러뜨리냐 그거 하잖아. 그것도 사실 무게중심이잖아. 얘가 이렇게 딱 꽂혀있는데 거기서 옆에 있는 힘들을 빼는 거잖아. 그치? 근데 똑같은 비중으로 애들이 계속 뺀다고 해봐봐. 5명이서 똑같은 5각을 갖고 조금씩 뺀다고 해봐봐. 그럼 그거 미친 듯이 계속 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계속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너네가 눈대중으로 보면서 이 정도 뺄까 저 정도 뺄까 하면서 서로 다르게 빼니까 그때 얘가 쓰러지는 거지. 그러지 않고 똑같이 5명이서 똑같은 비중으로 모래를 빼냈다면 걔는 계속 서 있었을 거야. 이해되겠어? 똑같은 거야. 여기서 이만큼씩을 똑같이 비중으로 나가게 한 거야. 그러면 남은 애들은 당연히 계속 무게중심이 여기다가 연필 놨을 때 그냥 얘는 평형을 이루고 있을 거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를 1대2인데 여기는 1대3으로 하고 여기는 1대4로 했어. 그럼 어떻게? 그땐 해야지, 자식들. 그치? 귀찮지만 열심히 연습해야죠. 그쵸? 네, 고민할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요거 하고 이따가 마지막으로 마름모랑 평행사변형 봐주고 끝낼게요. 그래서 지금은 727과 730을 한번 풀어보시죠. 332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쵸? 드디어 사각형에서의 평면좌표 얘기하고 끝나요. 맞아요. 그래서 도형까지 꼭 오고 끝납니다. 자, 얘네들은 거기 마플 코어 있는데 좀 체크할까요? 일단 첫 번째. 마플 개념 익힘 밑에 마플 코어 있어.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면 뭘 이용해야 될지, 마름모라고 하면 뭘 이용해야 될지의 성질이 나와 있어. 첫 번째는 뭐 이용한대? 평행사변형. 대변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그거 하나 이용하는 거야.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가 같다. 이용하면 되겠네. 이게 첫 번째고. 근데 이걸로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겠죠. 두 번째는 뭐 하겠다? 항상 대각선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각선의 길이가 둘이 어때야 된다?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 결국엔? 그치, 중점이 저쪽 대각선이나 이쪽 대각선이나 같다. 일치해야 된다. 그거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중점은 2분의 x1 더하기 x2 요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그 두 개가 서로 같다. 라고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을 둘 다 사용하시면 평행사변형 찾을 수 있다. 마름모는 어떻게 한다? 마름모는 특징이 뭐야? 4개의 그치, 변이 길이가 같다. 그래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로 찾으시면 돼요. 점과 점 사이 거리가 같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뭐야? 대각선이 역시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하는데 그냥 2등분이 아니라 수직 2등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힌트가 3개가 되는 거예요. 수직 하나, 2등분 하나 이렇게. 그래서 3개가 힌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2등분 하니까 일단 중점 일치한다. 이거 똑같겠죠? 평행사변형이랑. 그럼 수직은 얘들 어떻게 해야 돼? 아직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뒤에서 그래서 또 나오게 돼요. 수직은 어떻게 하죠?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그냥 여기서 바로 쓰셔도 돼요. 오케이? 기울기 구할 줄 알죠? 네, 그래서 한쪽 대각선과 다른 쪽 대각선 기울기 구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거기다 써놓을까요? 수직에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거기다 써주세요. 1, 2, 3번도 체크도 안 해, 동아야. 1, 2, 3번 체크해놔야 네가 문제 풀지. 평행사변형이면 여기가 1번. 요게 1번, 요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아니지, 마름모는 3개니까 마름모에서 이게 1번, 내 변의 길이가 같다. 그다음 2번은 수직이고 3번이 2등분이고. 여기가 2번, 3번. 근데 2번에서 뭐라고 하라 그랬어? 직각이니까 뭐 이용한다? 기울기의 곱이? 그치. 그거 써달라는 얘기죠.
자, 다 이해가 되면 736 한번 풀어볼게요. 잘 찾아보세요. 말은 뭐네요?